헤이 카카오, 음악 꺼. 자, 부금이 좋았죠? 안녕하세요 광주고 학생 여러분, 6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을 나가는데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생명은 연속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는지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하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중단원 1단원은 세포와 세포 분열이고요. 소단원 1단원은 염색체와 유전물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단원 1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DNA, 염색체, 유전자, 핵, 게놈. 비슷한 의미로 알고 있지만 이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각각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물학은 개념학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깊이 있는 공부 그리고 틀리지 않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유전물질이란 도대체 유전이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유전의 의미는 한자로 보면은 물려주고 남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남기느냐 생각을 해보면 나의 형질을 남긴다. 형질이란 생물이 갖는 모든 특성을 다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어디에 담아야 효과적일까? 사실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관점이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보가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바로 디옥시리보핵산, DNA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물질이라고 하면 DNA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죠. 유전체의 개념을 먼저 볼 텐데요. 영어로는 게놈 혹은 지놈이라고 있습니다. 유전체의 정의는 한 개체의 총 유전자, 염기 서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염기 서열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종의 거의 완전한 유전 정보, 한 세트를 말하고요. 보통 DNA지만 일부 바이러스에는 RNA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물이 가지는 DNA의 모든 염기 서열을 다 유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체를 보면 포유류니까 한 요 정도에 있을 텐데 5 곱하기 50억에서 5억 사이 맞나요? 5억 사이 정도가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좀 하등한 얘는 이제 세균족이거든요. 세균부터 조금 고등한 생물로 갈수록 그 유전체의 양, 즉 염기서열의 양이 많아지는데 이상하게 양서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뭐 약간 패러독스다, 역설이다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들어봤죠? 인간의 모든 DNA에 있는 염기서열을 다 분석한 거예요. 그거를 게놈이라고 하고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거를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약 13년이 걸렸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고안이 되었고 이 염기서열을 밝히는 과정도 되게 재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게놈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연구를 하게 되면 이 포스트 게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텐데 요것도 발표 주제로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세포의 핵 속을 자세히 보면 이 염색체가 있죠. 이 염색체는 물론 세포 분열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염색체를 자세히 보면 염색사가 응축되어 있는데요. 이 염색사를 다시 풀어보면은 조금 굵은 염색사가 있고 더 풀어보면 가는 염색사가 있습니다. 이 가는 염색사를 더 풀어서 가장 얇은 형태로 보면은 바로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위의 연결을 볼 수 있는데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한 2바퀴 반 정도 감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히스톤 단백질이 왜 있냐면은 DNA 자체로는 뭉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잘 응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DNA를 다시 확대해보면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일부. 자, 다시 보면 유전자로 보면은 유전자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DNA는 사실 이 유전자가 아닌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1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네,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2번의 답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세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부분을 말하거든요.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단백질로 발현되는 부분인데 발현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X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유전자의 개념을 그냥 모든 DNA 서열로 본다면은 O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유전체는 그 DNA가 단백질로 발현되든 안 되든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엄밀히 말하면 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다시 보면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기능적 단위를 말하고요. 이 말은 즉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유전체에서 단백질로 발현되는 DNA.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죠.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DNA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다 유전자다. 이건 틀린 말이죠. 실제로 이 게놈을 보면은 기능을 하는 부분과 쓰레기 DNA, 이 정크 DNA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98%고요. 기능을 하는 부분이 2%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영역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사되는 부분과 전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전사되는 부분 중에서도 번역이 되는 부분과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번역이 되는 부분, 즉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부분만 유전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정크 DNA, 쓰레기 DNA라고 보는데요. 요즘은 이 쓸모만 없을 줄 알았던 이 DNA가 사실은 쓸모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많은 반론들과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염색체 숲 크기 모양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염색체를 그냥 염색체를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형광으로 색깔을 칠해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이런 색은 아니고 어쨌든 이건 사람의 모든 하나의 세포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를 갖다가 핵형 분석이란 걸 해서 이렇게 크기별로 세트로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핵형을 분석한다. 이걸 보면은 염색체가 총 46개이고 1번이 제일 크고 뭐 점점 작아지는구나. 즉 이제 크기 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그러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같은 염색체를 이렇게 짝지어 놨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할 텐데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얘랑 상동 염색체, 얘랑 상동 염색체. 그래서 총 사람은 상동 염색체가 23쌍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다른데요. 그래도 얘도 상동 염색체라고 보고요. 이 마지막 염색체를 성 염색체라고 합니다. 성을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XY는 남자, XX, Y보다 훨씬 큰 이 X가 이 두 개인 것을 여자로 봅니다. 그러면 이 성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남녀 공통의 그 22쌍의 염색체는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 복습을 잘했네요.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나봐요. 예,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은 총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22쌍은 상염색체이고 한 쌍은 성염색체입니다. 상동 염색체를 보면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이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외우세요. 상동 염색체 그리고 대립 유전자 정의가 뭐였죠?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립 유전자 딱 하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라고 외워야 되고요. 이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근데 대립 유전자는 뭐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고 한데요. 이건 이제 우성 열성 나중에 배울 텐데 어쨌든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동원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추사가 붙는 부분입니다. 자, 상동염색체를 쌍으로 가지는 세포가 있고 쌍으로 가지지 않고 하나만 가지는 세포가 있는데요. 아이고 10분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이것만 말할게요. 상동염색체를 쌍으로 가지는 세포는 체세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가지는 세포는 생식세포입니다. 생식세포는 상동염색체의 반만 가졌어요. 즉 1번 염색체 하나만 가졌고 2번 염색체 중에 하나만 가졌고요. 여기 성염색체 중에서도 하나만 가졌습니다. 얘는 지금 2배체고요. 생식세포는 그 중에 반만 갖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재밌게 핵형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업 때 봅시다. 그리고 물구나무서기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 현재 2명 참여했는데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뿅.